조태열 외통부 장관. 네. 이번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은 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말대로 이재명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기 때문에 지정한 겁니까? 저는 미측으로부터 받은 이 정보와 확인된 내용만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 점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답변하는 건 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나 우리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원자력의 기술 유출 문제다. 네. 산업 스파이 관계인데 동맹국가 간에 산업 스파이가 존재합니까? 일부 부주의라든가 일탈행위 같은 건 개인적인 그 행위로 인해서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산업 스파이 아니에요? 어떻게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대학 연설, 김용현 국방장관, 신원식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핵무장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또 원자력 문제의 기술 유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한 외교부, 대통령, 외교안보실, 국정원의 책임이 크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제1야당의 대표가 친중이니까 그렇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고위급 외교관도 이재명 대표가 프로 차이나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세요?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무장론 문제는 이게 개인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제 조셉 윤 그러면 대사 이재명 대리도 대표가 부인했고요. 산업 스파이냐고요. 그러니까 핵무장론이라든지 뭐 산업 스파이라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측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글쎄 생각합니다. 기술 보안 유지 문제라고 하고 주한 미국 조셉 윤 대사도 본국이나 주재국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아니요, 그냥 팩트에 입각해서 한 그렇지만은 말씀인 줄 압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친중이니까 민간 국가 지정을 했다. 이런 무모한 얘기를 하는데도 판단 장관이 아무리 얘기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교부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 양당이 하는 얘기는 다 그 외교부가 파악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군사 동맹에 의거해서 우리나라 안보가 지탱되고 있는데 남이 군사 동맹을 깬 다음에 핵무장론을 얘기해야 돼. 한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무모한 발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 개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불안해서 지금 그러한 것을 지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견해는 어떠세요? 뭐 추정하는 그 이론 중에 하나로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그 박은정 의원님, 조배수 의원님 조금 죄송한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관심 많고 그러기 때문에. 뭘 그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얘기합니까? 알았어요. 장관님. 네. 보통 우리가 핵무기 그러면 4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죠. 예. 잘 모르시겠어요? 자, 핵탄두, 핵운반체, 핵물질, 핵과학자 이 4가지가 있어야 핵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핵물질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의심받고 조사받고
제재를 받을 뻔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뭐 예전에 딱 한 번 네, 한 번 있었죠. NPT 우리 가입국가잖아요. 네. NPT를 탈퇴하지 않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렇죠.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핵물질 재처리 과정을 한미 원자력 협정 규정에 위반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농축은 기존 협정 체계 내에서도 할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 탄두, 핵 운반체, 핵 물질, 핵 과학자 이 네 가지 이거를 미국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핵물질을 한미 원자력 협정에 위반돼서 그것을 재처리하거나 아니면 생산해내거나 그러면 바로 미국한테 제재를 받게 돼 있고 또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NPT를 탈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미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국민의힘 쪽 유력 정치인들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면 미국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려를 하겠죠. 핵 확장 억제 강화가 좀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보면 반미 인사들이에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한미동맹을 깨트리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죠. 미국이 이번에 에너지부에서 민간국가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다 모아져서 이번에 민간국가로 지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둘 다 관계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것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그 관계기관과 계속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서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에게 이 문제를 적극 교섭할 생각입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정치적인 이런 외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장관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민간국가 지정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PPT 띄워주세요. 그 원자료 기술 유출 때문이다. 미 에너지부 감사실 보고서를 지금 들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미측이 해명해 준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외교부 지금 2달 동안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만일에 저게 사실이라면 미 에너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 그럼 외교부 장관으로 왜 계십니까? 민간국가 지정이 됐는데도 2달 동안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2달 동안 외교부가 아니죠. 모르고 계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 내부 관리 비밀 문서기 때문에 모르는 어쨌든 것이 저게 당연합니다.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일탈, 기술 유출이 저 배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민간국가 지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확인되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민간국가가 지정되지. 안 그러면 저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왜 않습니다. 민간국가 지정으로 이어졌습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제가 예전에 통상할 때도 미국이 불공정 무역국가라는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민간 불공정 국가가 무역국가이기 뭡니까, 때문에 그런 게 장관님?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관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 나라 법에 그렇게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래서 민간국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외교부 장관님이 잘 제가 아실 모르는 거 텐데 어떻게 의원님이 보십시오. 설명하셨습니까? 민간국가라는 것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또는 테러 지원 이유로 이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단순한 문서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비핵 미 에너지부의 리스트는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민감 또는 기타 지정 그래서 국가 지금 리스트입니다. 핵 비확산 국가로 분류가 되어야 이 목록에 올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민감 그거는 비확산이 아니고
그것은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리스트 2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23년 4월 김태효 안보실장이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한다. 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김기현 당대표 시절 태영호 의원이 김정은 막을 최선의 방도는 핵이다. 2024년 6월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등이 한 목소리로 독자 핵무장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급기야 나경원 의원까지 올 1월에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지난 2월 국회에 나와서 한국 자체 핵무장 시기상조지만 논의는 아니다 이런 발언하셨죠. 저는 핵무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플랜 B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것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국내 책임이라는 윤석열 원론적 답변 관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급들이 이렇게 핵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시기상 내란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지금 민간국가 지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미측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4월 15일 이 민간국가 지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외교부에서 이 지정을 철회할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최대한 노력을 저 범정부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 동맹국이 민간국가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철회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 미국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외교부 장관께서는 외교부 장관답게 말을 좀 신경질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게 맞죠? 외교부 장관님? 특히 그쵸? 요즘 더 그렇습니다. 어렵잖아요.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갔다가 듣도 보도 못한 구속 취소라고 하는 판단으로 나오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되는데 즉시 항고하지 않고 자기 임무를 방기하고 외국이 보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해 보이진 않아요. 대한민국이 여느 때처럼 평온해 보이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의외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가고 있는 그렇게 것으로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싶으시겠죠. 제가 저희도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외교 현장에서 확인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국가라고 우리가 뭘 압니까? 민간국가라고 지정되었으면 일찍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아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 비밀 문서로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 알수 이 있겠습니까? 민간국가로 지정되는 데는 바로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오랜 동안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하나요? 뭐 자기들 그 검토하는 그 사이클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윤석열 생각하고 정부 있습니다. 들어와서 민간 국가로 검토되고 있는 것들도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외통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은 뭐하고 안보 라인은 뭐하고 이 에너지 라인은 뭐하는 거예요? 다 구멍 난 거잖아요. 이거 하는 시간에 비상계엄이나 고민하고 있게 하고 사실 이걸 가지고 뭐 자랑할 일 아니에요. 여당이 자랑할 일 아니거든요. 저는 아주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스웨덴에서 한 연구소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단계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 단계로 한 단계 하락시켰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 자유민주주의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 단계하고 선거민주주의 단계로 한 단계가 하락돼서 독재가 국가에 가깝게 됐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행정부가 억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큰 것은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행정부가 자꾸 거부권을 날려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외통부 장관께서 좀 파악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 좀 해주셔야지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정부, 행정부의 권력을 입법부와 사법부가 잘 견제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행정부가 계엄까지 선포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계엄까지 더 포함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 하지 마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 맞잖아요. 잘했다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죠? 잘하지 못했어요. 외교는 뭐 내체 현장이란 말도 있듯이 국내 정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심히 잘해서 이런 문제 생기지
외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권이 잘해야죠. 특히 대통령이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정리해 주시죠. 여당이 잘해야 해요. 김기표 의원님. 외교부 장관님, 네. 민감국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이 에너지 산하 국책연구소에 인원이 갈 때 방문 전차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사전 검토가 필요한 절차가 추가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방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일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외에 다른 것도 많겠죠. 그래서 지금 주한 대사 대리도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 너무 통제불능 상태로 가는 것 같다고 어제 걱정스러운 코멘트를 한 걸로 압니다. 통제불능 상태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보기에 그런 모양이다. 제가 그걸 그럼 이게 단지 절차를 뭐 며칠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나중에 AI라든지 양자과학 이런 데서 협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런 거 없다고 에너지부 측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 말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장관을 만나서 이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건 합니까? 만나게 돼 있었던 일이 거지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만나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별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외교부는 생각하고 있는 원자력 건가요? 에너지 협력을 협의하기 위해서 예정된 방미인데 그러면 이런 지금 일이 외교부 있었기 장관님 때문에 말씀은 이게 민간국가로 지정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엄중하게 아닙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가벼운 걸로 저희들이 다루겠습니까? 아니 엄중하게 보고 있으니까 장관도 만나서 얘기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용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지만 가볍게 보고서 일을 다루고 있지 가벼운 않다는 일은 말씀입니다. 아니죠 당연히. 가벼운 듯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굉장히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 보안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보안의 일탈을 가지고 어떤 국가를 민감 국가로 지정하지는 않겠죠. 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뭔가 그게 한국과 조치가 관련이 필요할 때 있으니까. 쓰는 말이 센시티브라는 그런데 예를 법률 들어서 어떤 용어고요. 개인적인 일탈이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미국에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물론 그 이유는 그렇죠. 파악해 보셨나요? 개인적 일탈이 아니고 굳이 한국을 딱 집어서 민간 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파악해 보셨냐고요? 아니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지 그 어떤 사례를 사례가요? 특정 사례라고 지적해서 아니,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지금 미국은 분명히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그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는 보안 사고가 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럼 지금까지 파악한 게 뭐예요?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특정 사례인지는 말해줄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요. 아니, 특정 연구소의 어떤 보안에 관련된 문제다 했지 어떠한 연구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보안 규정 위반의 사안이 발생했고 네. 그 결과로 한국에 대해서 네. 민간국가로 지정했다면 뭔가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에 단순한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비전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민간국가 정부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들은 적이 없고요.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아닙니까? 개인적인 아무 전 세계 국가 중에 누군가가 했는데 딱 집어서 대한민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됐다고 판단하니까 대한민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한 건 아니겠어요? 그건 상식적인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라고 그 감찰 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 정부라는 말은 있지만 그 정부가 관여되어 있다는 말로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서 하는 일이 물론 명목은 보안 사고라고 하지만은 그 기저에 계속해서 대통령부터 해서 핵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관련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그렇게 생각돼서 민간국가를 지정한 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포함해서 그 협의 과정에서 법상의 이유만 들어가지고 민간국가를 지정하겠습니까? 그 협의 과정에서 하나씩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부에 있는 빙산의 아주 큰 부분처럼 미국에서 생각하는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정도 얘기만 하고 민간국가를 지정하는 것이죠. 외교부 장관께서 그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저는 네, 지금 정리- 미측으로부터 네, 들은 정리해 얘기만 주시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기표 의원님 말씀은 우리 예를 들면 미국의 우리 한국 여행객이 뭐 우발적으로 개인의 일탈로 뭐 강도 행위를 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그 자체로 강도 국가로 설정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뭔가 뒤에 무슨 정부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심들이 종합돼서 민간 국가로 설립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주장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했으니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네, 어쨌든 우리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 아닙니까? 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익 추구를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평소에 하셨는데 그 말은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체면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최전선에 뛰는 만큼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의원들의 당부로 아시고 네. 너무 이렇게 위축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할 일을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